사랑하는 고양이가 갑자기 당신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갈 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셨나요? 사실 그 거절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이는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결정적인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만약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여러분과 고양이의 관계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사는 평생 모르는 오직 1%의 상위 집사들만 공유하는 무릎냥이의 심리적 트리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상식이라 믿었던 고양이 지식을 완전히 뒤엎고 아이의 마음을 단번에 되돌릴 마법 같은 열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고양이의 눈빛 하나만으로 속마음을 읽어내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당신의 사랑을 밀어냈던 진짜 이유, 그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소중한 반려묘와 평생 행복해지는 특별한 노하우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견류,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고양이가 숨겨온 은밀한 속마음의 세계를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유전적 영향과 고양이의 개별적인 성격, 고양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들의 성격이 이미 DNA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렉돌이나 샴처럼 태생적으로 사람의 손길을 갈구하는 품종이 있는 반면, 벵갈이나 아비시니안처럼 사냥과 탐험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도 있기 마련이죠. 이런 활동적인 고양이에게 억지로 무릎냥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건 마치 손흥민 선수에게 경기장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들의 본능을 거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이야말로 집사와 고양이 사이에 진정한 존중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왜 옆에 오지 않을까 고민하며 서운해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가진 유전적 지도를 먼저 살펴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품종 특성을 공부하다 보면 그동안 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안기는 걸 질색했는지 무릎을 탁 치며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아파트 환경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벵갈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무릎에 앉히려고 애쓰기보다는 캐슈윌이나 수직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이의 넘치는 에너지를 해소해 줄 때 비로소 고양이는 집사를 최고의 파트너로 인식하며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법이니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놀이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비밀이지만 사실 고양이의 사랑은 품 안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 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릎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관계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이의 본바탕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들의 어린 시절이 현재의 성격에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사회화 교육과 과거 경험의 영향, 고양이가 인간과 소통하는 방식은 생후 2주에서 7주 사이라는 아주 짧은 골든타임에 드라마틱하게 결정되곤 합니다. 이 시기에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전 주인에게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고양이에게 사람의 손은 사랑이 아닌 위협의 상징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고양이보다 3배 이상의 인내심을 쏟아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애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불안한 신경계를 재배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마음을 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 우리 고양이들도 자신만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억지로 만지려 들지 말고 고양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는구나 라는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뢰의 벽돌이 하나씩 쌓일 때 비로소 고양이는 생존 본능의 경계심을 내려놓고
당신의 곁에서 깊은 잠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유기묘를 입양한 한국의 많은 집사님이 겪는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손길을 피하는 모습인데, 이때는 손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손바닥에 올려두어 손 맛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깃털 장난감으로 간접적인 접촉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배려가 결국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장담하건대 고양이의 마음을 얻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기다림의 미학이며, 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당신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작은 변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혹시 아이가 말 못할 육체적 고통 때문에 당신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 상태와 감각의 민감성, 가끔은 고양이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이유가 성격 탓이 아니라 몸 어딘가가 아파서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양이는 통증을 숨기는데 천재적인 동물이라 관절염이나 치아 질환 혹은 수염 피로 같은 감각적 과부하가 생겨도 그저 집사의 손길을 피하는 것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곤 하죠. 평소에는 잘만 안기던 아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경고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령묘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 때문에 만지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행동 교정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믿을 만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이자 집사로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통증이 사라지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당신의 따뜻한 품을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건강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고양이가 밥을 먹을 때 그릇에 수염이 닿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넓고 평평한 수염 친화적 식기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예민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빗질을 해줄 때 특정 부위에서 몸을 움찔하거나 하악질을 한다면 그 부위의 통증을 의심해보고 기록해 두었다가 수의사에게 상담할 때 전달해 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관찰이 아이의 삶의 질을 바꾸고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연장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결국 고양이와의 스킨십은 서로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감의 예술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 통증 없는 고양이가 훨씬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법이죠. 신체적인 불편함이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고양이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집안의 공기와 온도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환경의 힘과 열적 쾌적함. 고양이는 주변 온도와 소음 등 환경의 변화에 우리 인간보다 수십 배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섬세한 생명체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고양이가 당신의 품을 피하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천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일 뿐이며, 반대로 겨울에 무릎을 찾는 건 당신을 따뜻한 난로로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집 안이 너무 시끄럽거나 낯선 사람이 자주 드나들면 고양이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돌입하여 구석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아이를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고양이가 스스로 여기는 정말 안전해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와 더불어 고양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직 공간이나 숨바꼭질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환경이 안정되면 고양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며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위협이 아닌 안식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아파트 거주 환경이라면 세탁기 소음이나 층간 소음이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고양이가 주로 머무는 곳에는 두툼한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사의 채취가 듬뿍 묻은 오래된 티셔츠나 부드러운 담요를 고양이의 침대에 놓아두면 당신이 옆에 없어도 당신의 향기를 안전함과 연결하게 됩니다. 펠리웨이, 페리웨이 같은 페로몬 증상이를 사용해 보는 것도 집안 전체를 평온한 안식처로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당신의 무릎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은 강요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평온함의 밀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집 안 곳곳에 숨겨진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때 어느덧 당신 곁에서 배를 보이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되었다면 이제는 스킨십 도중에 고양이가 보내는 은밀하고도 긴박한 그만해 라는 신호를 읽어내는 기술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과잉 자극 한계와 바디랭귀지 존중 고양이에게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스킨십 임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다정한 고양이라도 돌변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과도한 접촉으로 인해 신경계가 과부하 상태에 빠져버린 것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일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양이가 물거나 핥히기 직전에 온몸으로 보내는 그만해라는 신호를 감지하는 예리한 관찰력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꼬리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거나 귀가 양옆으로 눕는 마징가 귀가 되거나 등 쪽 피부가 움찔거린다면 그것은 이미 고양이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때 즉시 손을 떼고 고양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집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애정이자 신뢰를 쌓는 지름길입니다. 멈춰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집사만이 고양이에게 이 사람은 내 의사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될 때 유대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실제로 차리노 애정 표현을 할 때는 한 번에 너무 오래 만지기보다는 짧고 굵게 끝내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턱 아래나 귀 뒤쪽처럼 고양이가 좋아하는 부위 위주로 만지되 배나 꼬리 끝처럼 예민한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신호를 보냈음에도 계속 만진다면 아이는 당신을 무례한 침입자로 간주하게 되니 항상 아이의 표정과 꼬리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대화하듯 스킨십을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고양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그 임계점을 넓혀가며 당신의 손길을 더 오랫동안 허락하게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멈춤의 기술을 익히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사육사를 넘어 고양이의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통의 기본 예절을 익혔다면 이제는 고양이가 먼저 당신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매혹적이고 심리적인 접근 전략들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접근 전략. 동의의 법칙 고양이를 유혹하는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테크닉은 아이러니하게도 녀석을 쫓아다니는 일을 당장 멈추는 것입니다. 고양이 심리학의 핵심인 3초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손을 가만히 내밀어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냄새를 맡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선택권을 쥐어주는 것이죠. 고양이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심하며 이러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집사라는 존재를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닌 대등한 동료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양이 언어로 나는 너를 신뢰하고 해칠 의도가 없어 라는 뜻인 천천히 눈 깜빡이기를 수시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녀석이 당신의 호의에 응답해 곁으로 다가올 때마다 아주 맛있는 추르나 북어 트릿 같은 보상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고양이는 어느덧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솟구치는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억지로 끌어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은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집사님이 퇴근 후 반가운 마음에 고양이를 덥석 안아 올리곤 하는데 이는 고양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납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바닥에 가만히 앉아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 몸을 비빌 때까지 기다려주는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아이가 먼저 당신의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인사를 건넬 때 그때가
바로 가장 완벽하고도 안전한 스킨십의 타이밍입니다. 먼저 다가가기보다 다가오게 만드는 이 심리전이야말로 고양이 세계의 진정한 고수가 되는 비결이죠. 결국 사랑은 일방적인 침범이 아니라 서로의 리듬이 맞물릴 때 완성되는 화음이라는 것을 우리 집 작은 고양이가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고양이의 공간과 의사를 존중할수록 녀석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사랑을 돌려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얻는 심리 전략을 마스터했다면 이제는 고양이에 넘치는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발산시켜 마음의 평온을 유도하는 루틴의 힘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에너지 주기와 유대감 형성 루틴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고양이는 사실 느긋하게 앉아 집사의 가녀린 손길을 받아줄 만큼 한가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녀석들의 뇌는 여전히 사바나 초원의 사냥꾼 모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스킨십 이전에 강렬한 놀이 세션을 통해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해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히 사냥놀이를 즐기고 배불리 밥을 먹은 뒤에 찾아오는 나른한 휴식 시간이야말로 고양이가 누군가의 온기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낚시놀이를 하고 간식을 주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 두면 고양이의 생체 시계는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교감을 예측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일관성 있는 하루 일과는 예민한 고양이에게 엄청난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이는 곧 이 시간은 내가 집사 무릎에서 쉬는 시간이라는 약속된 약속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신뢰 관계는 그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집안 전체에 평화로운 기운을 감돌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30분 전 깃털 장난감으로 15분간 열정적으로 놀아준 뒤 가벼운 야식을 급여하고 나면 고양이는 자연스럽게 그루밍을 하며 쉴 자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며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아이는 스스로 당신의 온기가 가장 편안한 침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 밤 그 자리를 예약이라도 한 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습관은 본능을 이긴다는 말처럼 당신이 설계한 이 아름다운 루틴 속에서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다정한 무릎냥이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모여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당신들만의 특별한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정말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루틴이 정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고양이의 생애 주기와 호르몬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생애 주기의 변화와 호르몬의 영향 고양이의 애정 표현은 결코 박제된 것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나이와 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파도처럼 변화합니다. 어린 새끼 고양이 시절에는 생존 본능과 온기 때문에 집사의 품을 필사적으로 찾지만 개충이라 불리는 청소년기 생후 6개월 2년에 접어들면 독립심이 폭발하며 영역 탐색에 온 정신을 뺏기게 되죠. 또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스킨십보다는 본능적인 욕구 해소에 더 집중하게 되어 집사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우리 아이가 변했어 라며 슬퍼하기보다는 고양이가 어엿한 성묘로 성장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성향을 보일 때 기꺼이 그 공간을 내어주는 집사의 여유가 오히려 고양이에게는 더 큰 신뢰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흘러 에너지가 조금씩 잦아드는 성숙기에 접어들면 녀석들은 다시금 집사의 따뜻한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집사님이 이 청소년기의 냉담함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실망하곤 하지만 이때야말로 아이의 자립심을 응원해줄 적기입니다. 억지로 안으려 하기보다는 멀리서 눈을 맞추거나 다정한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감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성화 수술을 통해 호르몬 수치를 안정시켜주는 것도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아 스킨십을 회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며 고양이의 생애 주기를 존중하는 집사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의 보상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당신의 인내심이 결국 녀석의 마음속에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각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고양이의 신체 부위 중 가장 민감한 수염에 숨겨진 비밀과 그로 인한 감각의 과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수염 피로 현상과 감각적 소진 고양이와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흥미롭고도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수염 피로 현상입니다. 고양이의 수염은 주변 환경의 미세한 공기 흐름까지 읽어내는 초정밀 감각 기관인데 이곳이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고양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좁은 씻기나 잦은 얼굴 스킨십으로 인해 수염에 끊임없이 정보가 입력되면 고양이는 감각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 모든 접촉을 짜증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과부하된 감각 개통을 시키기 위한 정서적 쿨타임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각적 소진 상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만지려 드는 것은 마치 소음 공해가 심한 곳에서 잠을 자려는 사람을 계속 흔들어 깨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고역입니다. 고양이에게 적절한 촉각적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는 지혜야말로 아이의 신경계를 평온하게 유지하고 다시금 당신의 손길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를 방지하려면 고양이가 밥을 먹을 때 수염이 그릇 벽면에 닿지 않도록 아주 넓고 낮은 접시로 바꿔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얼굴 주변을 만질 때는 수염을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미간이나 귀 뒤쪽 등 수염의 뿌리를 자극하지 않는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잠시 혼자 두는 시간을 존중해 줄 때 고양이는 다시금 맑은 정신으로 당신의 다정한 손길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각의 미묘한 경계를 이해하는 집사가 되는 순간 당신과 고양이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좁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양이의 신체적 한계를 존중하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들만의 견고한 사랑의 성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양이를 대하는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며 녀석들의 말없는 언어가 당신의 가슴 속의 선명한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